안녕하세요, 동무입니다. 오늘 4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네, 또 역대급으로 늦은 날 중에 하루가 되겠네요. 지금 시간 6시 42분, 32분, 42분은 아니고요. 네, 32분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살짝 좀 늦게 일어났네요. 오늘 한 5시 한 58분쯤 일어났는데, 예, 또 주섬주섬 거리다가, 예, 또 뭐 뉴스 같은 것도 좀 보고, 예, 오늘 뭐 이슈 같은 것도 좀 확인 좀 하느라고 이렇게 좀 머뭇거렸네요. 예, 오늘 날씨는 좀 흐리는 날씨. 예, 기온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한 13도 14도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낮 기온이 오늘도 어제처럼 거의 뭐 여름 날씨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진짜 낮에 꽤 더웠던 것 같아요. 기온이 대략 막 한 30도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날씨. 와,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 예,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도 아마 날씨가 어제처럼 좀 더운 날씨, 낮에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아마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부터는 좀 기온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내일 비도 오고요. 느낌상은 오늘도 좀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하늘이긴 합니다. 좀 하늘이 우중충해요. 그래도 뭐 한 번씩 이런 흐린 날도 괜찮죠. 뭐 너무 뭐 햇빛이 쨍쨍한 것보다 한 번씩 이렇게 좀 흐린 날도 있고요. 보세요, 하늘에 이제 구름이 가득하고. 네. 지금 오늘은 진짜 날씨가, 오전 날씨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면은 진짜 햇볕이 막 요즘에는 아침에도 막 강해가지고, 예, 막 좀 바깥에 야외 활동할 때 사실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뭐 어디 보통 이제 뭐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특히 봄에. 그때도 햇빛 때문에, 예? 와, 이건 그냥 햇빛 밑에서 있기는 좀 힘들어가지고 막 그늘 찾아다니고 막, 예, 그늘 밑에서도 더워가지고 막 그러고 있고. 그렇죠. 요즘에 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옛날에도 이랬었나? 우리가 별로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있었던 건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아침 기온, 낮 기온, 별로 구분을 안 하고 살았던 건가 옛날에?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요즘에 하여튼간에 좀, 예, 지금은 그래도 선선한 날씨. 아침 날씨가 딱이에요 지금. 와, 지금 구름 때문에 햇빛도 좀 가려져 있고 딱 괜찮죠. 다구름 소리도 저렇게 선명하게 들리고. 네. 자, 이를 손으로 떠. 여기 이제 공사 현장이 있어가지고, 네, 작업자들이 이렇게 오순도순 막 이렇게 많네요. 좀 외국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중국어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말들이 들리네요.
제가 또 이번에 좀 이렇게 눈이 가는 뉴스가 또 하나 좀 발견이 됐죠. 요즘에 말이죠, 그 멘토링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조금 저소득층 가정,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주로 지자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마치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과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 영역에서 이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과외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 그런 멘토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멘토가 되고, 그런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멘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그런 초중고 학생들을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고,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마치 과외 활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로 뭐 학습을 지도를 하겠죠,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 이제 우리 교육 여건을 보면 과외를 많이 하잖아요. 공교육만으로는 뭐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교육의 일환으로 과외를 많이 하곤 하는데요. 저도 이제 예전에 뭐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과외를 해본 적도 있고요, 학생들. 그러고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심지어 재수생까지 다양하게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그런 활동을 정식으로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갖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형태를 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그 대학생들도, 멘토링 그 사업에 나서는 대학생들도 말이죠, 뭔가 자질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뭐 문제 푸는 방법을 전파한다, 이걸로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일어난 사건 2020년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가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이제 사회적인 그런 혼란이 생기고, 아마 학생들의 교육 여건도 좀 많이 나빠졌죠. 그래서 어떤 학습에 대한 도움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한 대학생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그 중학생, 한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매칭이 돼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겠죠.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대학생, 그러니까 멘토가 학생한테 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참 그 멘티 학생한테는 좀 듣기가 힘든 세 가지 공격적인 언행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 기초수급자 뭐 이런 얘기, 너는 가난해서 대학이라도 가겠냐 뭐 이런 얘기, 그걸 했다고 하고, 두 번째는 그런데도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세 번째, 외모 공격, 너 얼굴도 못생겼고 뚱뚱하냐. 이게 문제는 또 뭐냐면 말로 한 게 아니고 카톡으로 또 그런 걸 전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박이죠. 예. 자기가 했던 일종의 이게 범죄 행위 비슷한 거거든요. 그 학생은 그래도 미성년자잖아요. 예, 청소년이고요. 그 청소년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인 언행, 심한 그 모욕감을 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사실 어린 나이에 그런 공격을 받으면 말이죠, 예, 그 기억이 상당히 가슴에 사무치면서 오래 가거든요. 예. 그리고 그 관계 설정 자체를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모르던 사람이 아니고 수업을 하러 이렇게 지자체에서 매칭을 해준, 말하자면 기대를 하고 있던 좋은 언니, 좋은 형, 누나, 오빠, 이런 사람이 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실망감, 모욕감. 물론 그 내막은 더 구체적인 사연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사실 과외를 옛날에 해봤으니까. 그 사건의 경위를 보니까 몇 달 처음에 수업을 하면서 그 학부모하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하고 그 멘토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도중에 수업을 이제 끝내게 됐는데, 예, 끝내고 나서, 예, 좀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그런 문자, 예,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더 구체적인 경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상당히 이거는 좀 안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아마 고소로 이어진 것 같고요. 학생이 1심에서 아마 경남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남 창원이었던가요? 예. 1심에서 벌금 500만원. 벌금이 500만원 수준이면 그거 상당한 형량이거든요. 예. 보통 그 공직선거법 같은 데서도, 예, 무슨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 예, 이렇게 확정이 되거나 하면은, 예, 만약에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예, 옷을 벗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견주어 볼 때 벌금이 500만원이면 이거 되게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이제 죄값을 받는 거죠. 물론 그 멘토 학생도 말이죠,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또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과연 멘토링 제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실제는 그 멘토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지금 대학생이면 그 다음에 서류 심사를 통해서 그냥 대학교에서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학점 몇 이상, 예? 무슨 경력은 어떤 거 있는가, 뭐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거 확인을 하겠죠. 근데 단순 서류로 그냥 일정 자격만 갖춰주면 그렇게. 근데 사실은 어떤 멘토라는 거는 사실 선생님이거든요. 일종의 과외 선생님 같은 거. 그걸 그냥 그런 식으로만 하는 게 좀 타당하진 않아 보입니다. 아마도 크고 작은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상처받는 그런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단순히 그 대학생들이 말이죠, 물론 순수한 의도에서 학생들을 잘 좀 이렇게 가르치려는, 저소득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는, 예,
순수한 봉사 정신에서 이제 우러나온 마음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한번 판단을 해보죠. 예상을 해보면 돈을 벌기 위한, 그래도 좀 손쉽게 돈을 벌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까? 이거 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네. 이거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돼. 이렇게 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물론 너무 부정적으로 이거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우려된다면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그 멘토 대상 학생들을 면접을 통해서 선발한다,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긴 하겠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지자체 같은 데서는 그냥 뽑는 거죠.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춰지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멘토 대상의 학생으로 선발을 한다는 거죠. 적어도 그러면 말이죠, 사전 교육이라도 철저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겁니다. 지금 이번에 있었던 그 멘토링 참여 학생의 그 멘티 학생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이 사례를 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아예 폐지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그 과외가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저 차를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네요. 차를 뭐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횡단보도를 점령해 있어요. 횡단보도를 지나는 거는 제 권리긴 하지만 그냥 저거를 그냥 수인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피해가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진짜 제가 과외하던 때가 막 생각나고 그렇거든요. 그때도 좀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참 재밌는 게, 과외 수업을 하다 보면요, 조금 이 친구가 좀 잘해가지고 약간 좀 설렁설렁 할 때도 있고, 왜냐, 그래도 잘하니까. 딱딱 이제 방향만 좀 알려주면서 혼자 하게끔 해주는 친구가 있고, 그냥 공부하는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막 신경을 쓰면서 막 최선의 저도 노력을 해가지고 이 학생을 막 끌어내 주려는 뭔가 열정을, 막 그런 시도를 했던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그 학생이 뭔가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잘 안 따라주고, 그 다음에 숙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약속도 안 지키고 어디 나가버리고 막 이러면, 다음날 봤을 때는 막 걔를 막 혼내주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이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더 엇나갈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그 학생한테 어떤 마음의 깊은 상처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옛날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만큼 뭔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 가지고 뭔가를 이제 가치 있는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 계기를 가지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뭔가 좀 바뀌어야 될 거예요. 너무 형식적으로 그걸 해버리면
좀 이게 부작용이 생깁니다. 물론 의도 자체는 좋다고 해도 그 절차상에서 좀 더 잘 챙기질 않으면은 오히려 이런 역효과, 그 학생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빗으로 꽂혔겠죠. 너는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다. 완전 3번 그냥 저격을 당하는 거죠.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어떻게 좀 그걸 진행을 할 건지. 첫 번째는 교육을 좀 해야 되고, 사전 교육이요. 두 번째는 수시로 모니터링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결과 보고 같은 것도 잘 받고요. 그 멘티 학생들에 대해서 좀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느냐, 그렇게 잘해 주시냐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고요. 그게 첫 번째 이슈픽이네요. 풍부의 이슈팩 첫 번째 시간. 지자체의 멘토링의 허점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좀 눈여겨봤던 뉴스가, 이번에 지금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 활동사항 중에서 이게 갑자기 또 이슈가 되더라고요. 한국은 나이를 계산하는 기준이 3가지가 있다면서요. 3가지. 그러니까 만 나이하고, 또 한국에 이렇게 이제 해가 넘어가면 1살씩 올라가는 그런 기준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 2개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만 나이는 당연히 태어나면 0살이 되고, 딱 그 만으로 1년이 지나가지고 자기 생일을 맞이하면은 그때 1살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세계 어느 나라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나이 제도고요. 근데 한국에는 외국인들이 좀 납득하기 힘든 한국 나이가 있죠. 태어나자마자 바로 1살이 되고, 그 다음 해 1월 1일이 되자마자 2살이 되는. 그러니까 자칫 이제 만 나이하고 한국 나이 2살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죠. 2살 또는 1살 차이 나는데요. 2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2년 뭐 한 12월 1일에 태어난 아기다. 그러면은 12월 1일이 되자마자 그 태어난 날짜에 바로 1살이 되는 거고, 한 달이 있으면 2023년 1월 1일이 되잖아요. 그때 바로 2살이 되는 거죠. 근데 만 나이는 2023년 12월 1일이 되어야만 1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 2살 차이가 나겠죠.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신기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워낙에 이제 나이를 많이 따지다 보니까 나이 가지고 이제 친구를 먹잖아요. 동갑이다 하면 너 뭐 25살, 나도 25살. 그때 한국 나이로 따지죠. 그럼 우리 친구 이렇게 되고요. 말하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 나이로 따지면 같은 나이가 되기 때문에 동갑 먹고 지내고요. 물론 이 경우 빠른은 제외합니다. 빠른 1월 1일은 빠른 나이가 되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학교를 일찍 들어가면 마치 형 또는 누나, 뭐 오빠 언니 취급을 받기도 하겠죠.
근데 그거는 논외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드린 만나이와 한국 나이, 이거는 잘 이해가 되는데, 연나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연나이. 이거 참 재밌습니다. 연나이도. 연나이는 사실은 계산법은 만나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태어났다. 올해 12월 1일. 그러면 태어났을 때 0살이 되는 건 맞는데,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023년이 되겠죠. 2023년 1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한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이 지날 때마다 바로바로 한 살이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거 왜 그렇게 이제 책정을 해놨나 하면, 그 기준을 왜 만들었냐 하면, 청소년 보호법하고 병역법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정책적인 이유이겠죠. 네. 동시에 비슷한 나이에 있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성인을 이제 바라볼 것이냐, 성인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들하고 성인들을 어떻게 갈라놓을 것이냐,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해당 연령대의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만나이로 해버리면 사실은 친구, 같은 대학교 뭐 1학년, 뭐 2학년 이런 학생들도 누구는 이제 이미 성인이 됐고 누구는 아직 청소년이라서 같이 동시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아마 생각을 하고 좀 이거를 1월 1일자에는 동시에 이제 그렇게 19세, 우리 지금 그 성인 기준 나이가 19세잖아요. 동시에 이제 19세로 올리는 거죠. 문제는 이게 청소년 보호법하고 병역법에만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사실은 만 나이를 따질 때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우리가 법적 행위를 할 때는, 법에서 나이를 계산을 할 때는 만 나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좀 특수한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연 나이를 이제 계산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은 세 가지입니다. 현행은 세 가지인데 그거를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하나로 통일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죠. 예전에 그 대통령 당선인 공약 사항으로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유튜브 컨텐츠로 막 그런 거를 이제 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저도 이제 잠깐씩 보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청소년 보호법하고 병역법에서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만큼 그거는 좀 더 이제 판단을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한국 나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한 살 먹게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만 나이하고 만 나이에 이제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봤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재미나죠 이거. 너무나 이제 자랑스럽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친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한국은 워낙에 또 나이를 많이 따지니까 나이 한 살 차이 나도 바로 그냥 형 누나 되는 거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이라는 게 진짜 어떤 법적인 그런 효력을 가져다 주는 그런 숫자로만 이제 판단이 될 뿐, 몇 살 차이가 나건, 심지어는 20살 차이가 나건 30살 차이가 나건
친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조금 그 나이를 감안해서 좀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그런 건 있겠죠, 외국에서도. 근데 한국은 유독 그게 심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나이를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도록 만든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좀 한국의 전통 문화 비슷한 이런 느낌도 들어서, 예. 근데 사실 이게 꼭 필요한 그런 문화는 아니니까, 예. 좀 어느 정도는 좀 수정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네요. 자, 오늘 제가 좀 늦게 나와가지고 지금 7시 3분, 7시를 훌쩍 넘었습니다. 예. 오늘 걷는 풍부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은 수요일이죠. 예, 아침에 이렇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